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3일 오후 4시입니다. 이 한국의 운명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6.25 때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2년 전에 1948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트루만 후보는 아주 기적적으로 역전승을 해가지고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트루만 대통령이 진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트루만 대통령의 부인도 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개표를 해보니까 아주 큰 차이로 공화당 후보 유이를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6.25가 났을 때 그 자리에 좀 우유부단한 유이가 앉아 있었더라면 과연 파병을 결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역사의 여러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미주리주에서 출생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아주 담백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불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마적단 습격 사건입니다. 라고 규정하면서 미군 파병 그리고 유엔군 파병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우리로서도 아니 세계인으로서도 아주 가슴 졸이고 지켜봐야 할 선거입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만약 다시 백악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아슬아슬하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볼탄을 눌렀을 때 북한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남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터지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발사 볼탄을 지금까지 누르지 못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한미동맹이 작동해가지고 평양에 핵폭탄의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지난 6월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바이든 지지자들, 언론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후보 사퇴해야 된다. 교체할 때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현재 20명이 넘는 상하원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토 정상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건 그 나름대로 뭐 잘한 편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은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10개 여론조사를 종합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이 신뢰도가 있는 10개 여론조사를 종합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전체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인데 바이든은 지난달의 그 토론 참패 이후 지지율이 1.9%포인트 하락한 걸로 평균이 나왔습니다. 1.9%포인트 하락을 한 겁니다. 토론 전에는 1% 미만이던 트럼프와의 격차가 2.6%포인트로 커졌습니다. 2.6%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오차 범위이지만은 중요한 격차입니다. 이 10개 조사 중, 그러니까 토론 이후에 이루어진, 최근에 이루어진 10개 조사 중 8개에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하락하고, 1개는 비슷하고 1개는 약간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바이든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원 가운데 56%가 바이든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정신적으로 더 맑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4%에 불과하고, 공화당도 그리고 민주당도 아닌 중도층의 반은 토론 이후 바이든을 비우호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국 득표에서 민주당은 상당한 차이로 이겨야 선거인단 투표에서 정말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에 의해서 주마다 선거인단이 뽑히고 그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전국 득표에서 이긴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 득표에서는 이겼는데 선거인단 득표에서 져가지고 진 예가 제 기억으로는 최근 한 2번 있었습니다. 2000년에 고 민주당 후보가 조지 부시 대통령 후보에게 졌는데 사실은 전국 투표에서는 이겼어요. 그리고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여사도 전국 득표에서는 수백만 표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득표에서 이 운이 없어가지고 트럼프에게 졌던 것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 득표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2%포인트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득표에서 크게 졌어요. 2020년 대선 때 바이든은 전국 득표에서 트럼프를 4.5%포인트나 앞섰지만은 세계 경합주,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는 0.6%포인트 이내로 겨우 이겨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 만약 트럼프가 43,000표만 더 받았어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득표에서 상당한 차이로 앞서야 바이든이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이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오히려 2.6%나 뒤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되풀이하지만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이 3 내지 4%는 이기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여론조사상 2.6%나 뒤지고 있다는 것이 불길하다는 이야기죠.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전에도 대체적으로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 이후에는 더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바이든은 내가 지고 있다는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출마 포기는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요사이 자신에게 이렇게 불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눈을 감는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거죠. 이 트럼프와 공화당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은 82세의 바이든이 지금도 문제인데 저런 건강으로 앞으로 4년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정책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나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이 선전하자 트럼프 캠프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트럼프로서는 바이든이 당장 출마 포기를 결단해가지고 새로운 후보, 그리고 싱싱한
싱싱한 참신한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정치적인 빈사 상태로 계속 뛰는 것이 최선이라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출마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늦게 해버리면은 새로 등장한 대체 후보가 반전의 계기를 잡기 어려운 겁니다. 조 바이든은 입만 열면 자기가 애국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이익과 국가 이익 중에서 어느 것을 앞세우고 있는지 그건 역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이 권력 욕은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인 건 다 아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운명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